안녕하세요. 아이비랭의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라이팅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센텐스 라이팅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센텐스 라이팅을 잘하는 법, 다시 말해서 명료하게 글을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inciple of Charity, 글을 명료하게 쓰자. 이것은 아카데믹 서클에서 일종의 컨센서스로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글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상대방의 그 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글을 쓰는데 내 글이 모호해서 상대방이 내 글을 모호하게 이해한다 그러면 그로부터 배우는 과정이 힘들 것입니다. 글이 어려우면 어렵게 배워야 됩니다. 글이 복잡하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글을 최대한 쉽게 명쾌하게 글을 써서 상대방이 내 글로부터 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글 쓰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자, 여기에 셰익스피어의 소넷에서 한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제가 당신을 여름날에 비유할까요? 연인의 아름다움을 눈부신 여름날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가 영국의 여름날이 아름답다는 것을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여성을 여름날에 비유를 할까? 꽃에 비유를 하지 않고 또는 에인줄의 천사에 비유를 하지 않고 왜 하필 여름날에 비유를 하지? 벌써 이런 식의 글이 every paragraph마다 매 문단마다 한 문장씩 나왔다고 쳐봐요.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매 문단마다 잠시 멈칫 막히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아카데믹 스타일에 맞게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소설 쓰는 것이 아니고 드라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카데믹 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명료하게 글을 쓸 수 있을까요? 테크닉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의 생각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시인 괴테가 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명료하게 글을 쓰기를 원한다면 우선 당신의 생각부터 명료하게 하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고상하게 글을 쓰기를 원한다면 Let him be first possess a noble soul. 당신의 영혼이 고상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괴테에 따르면 우리의 글이 지저분하면 생각이 지저분한 것이고 글이 모호하면 생각이 모호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우선 클리어하게 해서 그 다음에 쓰는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테크닉을 보시죠. 첫째, 우리가 클리어하게 생각한 것을 긍정문에다 담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문으로 쓰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I'm not a medical doctor.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I'm not a professional football player. 나는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I'm not a taxi driver. 택시 운전사가 아닙니다. I'm not a musician. 뮤지션이 아닙니다.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부정문으로는. 긍정문으로 한 문장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메시지가 명쾌합니다. I'm an SAT writing teacher. 이런 식으로 명쾌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블 네거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블 네거티브는 not 이렇게 되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지 않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메리가 친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메리가 친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나는 메리가 친절하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메리가 친절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메리가 친절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Mary is so indifferent to me. 나에게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Mary is so cruel to me. 나에게 너무 잔인한데? 또는 정반대로 상대방이 기대하듯이 친절한 거, kind를 내가 의미하는 게 아니고 더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She's so benign to me. 너무나 자비롭습니다. kind.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또는 그 사이에 not kind와 kind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거. 무수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문장은
더블 네거티브로 쓰는 것은 네거티브로 쓰는 것만큼이나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문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글을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쓴다는 것은 단어를 숫자로 바꾼다든지 지명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꾼다든지 구체적인 이름을 쓸 수 있으면 쓴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Jane came to the office very early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매우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Very early this morning이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6시, 7시, 8시 very early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어버리면 되겠죠? Jane came to the office at 7:30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7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바꿔버리는 게 클리어하겠죠? A period of bad weather set in. 일정 기간의 나쁜 날씨가 지속이 됐습니다. A period가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2 days, 5 days, a week or 2. Bad weather, windy, cloudy, rainy, snowy.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It rained every day for 2 weeks. 장마철입니다. It rained every day. 매일 비가 왔습니다. For 2 weeks. 2주 동안.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글이 명쾌해집니다.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 명료하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문체를 간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건에서는 최소 단어 수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캄의 면도날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중세의 학자들,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일종의 공리, 액시옴으로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이다, 진리다. 같은 조건에서는 최소의 단어 수로 설명했을 때 그것이 최선의 설명이 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볼까요? The reason why I came late for the class was because I got up late.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수업에 늦었습니다. 이거 필요가 없죠? 그냥 I came late for the class 이것도 필요가 없죠? Because I got up late. 늦게 일어났으니까 내가 수업에 늦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죠? 메시지는 더 명료합니다. The fact that I had arrived early. 내가 일찍 도착했다는 사실이 나의 와이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지금 다 필요가 없죠? 아니, 이건 바꾸면 되겠죠? The fact that I had arrived early. My early arrival. My early arrival surprised my wife. 이렇게 표현해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간단하게 쓰는 것이 메시지가 명료하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simplicity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비슷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되도록 쉽게 쓰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쉽게 쓰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British monarch, 영국의 군주. 괜찮습니다. British queen, 더 좋죠. 모나크는 라틴어에서 온 것이고 queen은 순수 영어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queen은 더 명확하게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성별이 결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배경 지식을 가지고 브리티시 모나크가 여성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퀸 오브 잉글랜드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II. 그러나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굳이 브리티시 모나크라고 쓸 이유는 없겠죠. 브리티시 퀸이라고 해버리면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이해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센텐스 스트럭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써가지고 독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독해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좋지가 않죠. 독해력이 떨어져도 이해할 수 있게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단어, 쉬운 문장 구조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규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캄스 레이즈 면도날의 원칙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주장을 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있어 보이게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지 않은 글입니다. 그렇게 쓴 것은 한 번만에 쭉 읽어가고 다시 읽게 만들지 않고 한 번에 읽어서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명료하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능동태 문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수동태를 했을 때는 이것이 액션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글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ats are loved by Sana. 액션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상태이잖아요. 캣이 사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액션을 보여주지 않죠. 그러면 이걸 액티브하게 바꾸면 어떻게 되죠? Sana loves cats. Sana loves cats. 액션을 보여줍니다. 명쾌합니다. 글이. My first visit to Oxford will always be remembered by me. be remembered 되는 상태입니다. 내가 처음 옥스퍼드를 방문했을 때 그날은 영원히 나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리 클리어하지는 않습니다. remember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글이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I will always remember my first visit to Oxford. I will always remember my first visit to Oxford. 능동태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카데믹 라이팅에서는 수동태로 써야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수동태가 기대되는 방식의 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굳이 우리가 수동태를 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선택해서 다 괜찮은 경우라면 우리는 능동태를 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액션이 담기고 액션이 담겨야 글이 명료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prefer verb to noun입니다. 같은 조건에서는 동사 우선이 됩니다. I made a decision. made a decision, noun, 결정을 했습니다. I decided. 이게 낫죠? 그죠? I gave them support. support를 주었습니다. I supported them. 이게 낫죠? 동사가 낫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함의하는 바는 바로 구보다 절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 구에는 동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동사구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투부정사구에도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동명사구, 명사구, 대명사구 많이 있죠? 구에는 동사가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동사가 들어가는 절을 선호하자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서는 절에는 어쩔 수 없이 동사가 들어갑니다. 그죠? 절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 동사로 구성된 단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 applied to Stanford University because of its great reputation. Because of its great reputation. 이게 뭐죠? 이게 구입니다. 그죠?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명성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탠포드를 지원했습니다. 이거를 클로즈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Because it has 이렇게 되면 되죠? Because the college has a great reputation. 그렇게 해버리면 되죠? 주어 동사가 나오게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문장이 되고 메시지 전달이 명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For improving her writing skills. 하나 더 해보죠. 동명사구입니다. improving 하는 것을 위해서 이나가 제 수업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라이팅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올리기 위해서. for improving. 더 좋은 것은 to improve. to improve 쓰는 것이 더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맞다고 해서 그것이 곧 최선의 스타일은 아니죠. 문법적으로 맞고 플러스 클리어해야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클리어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는 동사를 살려서 문장을 지금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modify 원칙입니다. 꾸며주는 단어와 꾸밈을 받는 단어를 최대한 붙여 쓰라는 것입니다. John only found two mistakes. 존은 단지 어떻게 되죠? 두 개, to를 modify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modify 원칙에 따르면 바로 붙어있는 단어를 modify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John은 단지 발견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두 개의 mistakes를 단지 발견하기만 했습니다. 고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이겠죠? 클리어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근데 만약에 to라는 것을 내가 의도했다. 단지 두 개밖에 못 찾았어요. 걔가 실수가 지금 여기에 4개나 있는데 두 개밖에 못 찾았네요. 어떻게 써야 돼요? only를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는 거죠. to 앞에다가. John found only two mistakes. 단지 두 개의 mistakes만 발견했습니다. 더 찾지를 못하고. One of the students who is. 자, 여기에 그러면 who가 몰입하는 건 뭐죠? is기 때문에
원을 modify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스타일적으로 좋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클래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원칙에 따르면 who는 무조건 바로 앞에 붙어있는 이 student를 modify 해야 됩니다. 그러면 is가 아니고 are가 나오는 게 맞겠죠. 이렇게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On arriving in Oxford, 옥스퍼드에 도착했을 때 누가? 아니, 주어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착했는지, old friend가, 오랜 친구가 옥스퍼드에 도착해서 나를 스테이션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내 의도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옥스퍼드를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내가 뒤에 나오면 안 되고 내가 주어로 빨리 나와야죠. On arriving in Oxford, I met an old friend at the station. I가 주어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modify 원칙입니다. 꾸며주는 단어와 꾸밈을 받는 단어를 최대한 붙여 써서 명료하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유니티입니다. 라틴어 프레픽스 유니입니다. 하나의 유니피케이션, 통일, 유니티, 통일성. 자, 4가지 종류의 문장이 있습니다. 첫날 제가 그 센텐스 라이팅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4가지 형식의 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가지 형식의 문장이 우리가 써야 될 문장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조금 변형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4가지 형식의 문장이 모든 것입니다. 자, 이 4가지 형식의 문장 중에 어떤 거를 더 선호해야 될까요? 유니티 원칙에 맞는 센텐스는 심플하고 컴플렉스입니다. 얼마나? 심플 40, 컴플렉스 40, 컴파운드 10%, 컴파운드 컴플렉스 10% 이렇게 쓰는 것을 제가 레커멘드 합니다. 물론 최근에 컴파운드를 좀 많이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뭐 15%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대신 심플 센텐스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좀 더 이제 하이스쿨이 아니고 칼리지, 뭐 그레이지 스쿨까지 가면 좀 심플 센텐스가 조금 줄어들고 컴플렉스 센텐스나 컴파운드가 좀 늘어나고 또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배우는 입장에서는 대체로 이 비율대로 글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의 글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심플 센텐스와 컴플렉스 센텐스를 제가 추천드리느냐? 이것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 이거는 2가지 아이디어입니다. 독립절이 2개 나온다. independent clause, 독립절이 2개 나온다는 것은 그 각각이 독립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메시지가 둘로 디바이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dependent clause 쓸 때는 말 그대로 이것은 dependent이기 때문에 여기에 메인 아이디어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메인 아이디어는 independent clause에 있으니까 이거를 스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문을 제가 이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컴플렉스 센텐스를 강조하느냐, 이것이 왜 유니티 원칙에 맞느냐, 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I want to marry Jane. 나는 제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And I love her so much. 나는 그녀를 매우 사랑합니다. 자, 이게 콤마 나온 거 보셨죠? 지난 시간에 수업 들은 학생들은 알 겁니다. fanboys 앞에 and but also not for yet. 이 fanboys conjunctions 앞에는 항상 이 콤마가 들어갑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왜냐하면 콤마를 씀으로써 이게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separate 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했습니다. 자, 이 자체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equal하게,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compound sentence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문제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유니티 원칙에 사실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I want to marry Jane because I love her so much.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because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미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아이디어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여기에서는 메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이것은 왜 결혼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지가 않죠. 이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인과관계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않고도 결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결혼하기는 싫은데 그녀를 너무나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리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많이 보면서 왜 컴파운드 센텐스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컴파운드 센텐스 이 유니티에 반항하려고 하는 이 경향, 반항하려는 것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을 명료하게 쓰기 위해서는 coherent하게 써야 됩니다. here는 connection, co는 together. 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단어와 단어가, 절과 절이, 구와 구가, 문장과 문장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우선, 명사를 우선하라. 제가 아까 동사가 명사보다 우선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대명사보다는 명사가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this, that, these, those 이 네 가지 대명사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대명사는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독립적으로. 왜냐하면 I like that 했을 때 that이 가리키는 것이 클리어하지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I want to recommend these to you. These what? I like those. Those what? 이렇게 됩니다. 그 앞에 문장 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로 명쾌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 this, that, these, those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형용사로 쓰면 됩니다. I like that painting. I want to recommend these books to you. I like those cars. 형용사로 써버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This, that, these, those 말고 나머지 프로나운들 어때요? He, she, they, them, it. 써도 됩니다. 단, 클래리티를 위해서 가리키는 게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it 했는데 it이 가리키는 게 두 개가 있다든지 둘 다 넣어보니까 둘 다 말이 돼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Jane told Mary that Tom was interested in her. her가 가리키는 게 누구죠? 뭐하죠? 제인도 말이 되고 메리도 말이 됩니다. 제인이 메리한테 야, 톰이 너한테 관심 있다는데 야, 톰이 나한테 관심 있대. 둘 다 말이 되죠. her가 모호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문체가 좀 나빠지더라도 클래리티를 살리는 것입니다. Jane told Mary that Tom was interested in Mary. 야, 톰이 너한테 관심 있대. 너 메리한테 관심 있대. 그리 모호할 게 없죠. 문체가 조금 어색하죠? 차라리 그렇게 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체를 살리기 위해서 클래리티를 희생시키는 것이 대부분의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은 이러한 상황이 나오지 않게 글을 끌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글을 쓰다가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는 클래리티를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coherent 할까요? consistent하게 쓰면 글이 coherent해집니다. 5가지를 consistent하게. 주어와 시제와 태와 관점, 숫자, consistent하게 쓰는 것입니다. variation을 자꾸 주지 말고 consistent하게. 예를 들어서 사나 was born in Tokyo. 해놨습니다. Osaka was her childhood hometown.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주어가 지금 바뀌었어요. 사나가 도쿄에서 태어났는데 오사카 지금 도시가 지금 또 주어로 나왔네요. 두 번째 절에서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Sana was born in Tokyo, but she spent her childhood in Osaka. 그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왜? 주어를 리핏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주어가 똑같은 주어니까 굳이 이거를 안 써도 되겠죠? Sana was born in Tokyo, but spent her childhood in Osaka. 이렇게 써버리면 되죠? 주어가 같으니까 뒤에 주어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문장이 또 그 concise해지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tense 보시죠. I was quite certain. 과거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 뒤에도 John will이 아니고 어떻게? John would. Well, I was quite certain that John would earn the perfect score on SAT writing. tense를 consistent하게. 자, 그 다음 point of view. We all believe that one 안 맞죠? 1인칭 복수, 3인칭 단수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We have. We all believe.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숫자입니다. None of us are perfect. None of us is perfect입니다. 그죠? 우리들 중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를 얘기할 때 학생들이 단수인데 복수를 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단수라고 생각을 해라. 대부분 단수가 맞다. 예를 들어서 everybody believes. everybody believe가 아니죠. everybody believes. 단수입니다. Each student has her own preferred subject.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None of us is perfect. 했듯이 neither of them is. either of them is. 그죠? A group of 5 students. 5 students라고 해서 복수가 아니죠? 5 students의 그룹입니다. A group of 5 students is attending my class. A crowd of 1,000 students. 수천 명의 학생들이 is marching in the street. is입니다. are가 아닙니다. A crowd.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단수로 쓰자. 그것이 rule of thumb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interconnected 되겠습니까? easy to follow, easy to understand 하게 글을 쓸 수 있을까? coherent하게 쓸 수 있을까? 처음에 말했듯이 transition을 잘 써야 됩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전치사, 절과 절 사이에는 접속사, sentence와 sentence 사이에는 역시 접속사. 자, 적절하게 잘 써서 논리적 관계를 clarify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치사와 접속사들의 기능입니다.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논리적 관계를 명쾌하게 보여주어라. 그것이 원칙입니다. 명료하게 글을 쓰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 마지막 바로 패러렐리즘입니다. 문법 구조를 리핏한다는 것입니다. 리핏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be concise, 간단 명료하게 쓰라고 했을 때 레피티션이 안 좋은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레피티션은 좋지는 않습니다. 단 이 세 가지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는 레피티션이 좋다는 것입니다. 3C's 제가 이렇게 암기하기 쉽게 했습니다. compound sentence 쓸 때, correlative conjunction 쓸 때, comparison 쓸 때입니다. 우선 compound sentence 쓸 때. 유니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compound sentence는 유니티에 반항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 왜? femvoice라고 하는 conjunction을 사이에 두고 의미가 포커스가 디바이드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디바이드 되는 것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을까요? 마치 하나의 의미인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게 또는 하나의 의미는 아니더라도 독자가 오해하지 않게 하나의 포커스가 되게 이해를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스트럭처를 리핏하는 것입니다. 문법의 구조를 리핏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구조를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What is right is not always popular. and 나왔죠? fanboy 접속사 compound입니다. compound sentence입니다. and but also no for yet. 딱 7가지밖에 없죠? compound sentence를 만드는 접속사는 and but also no for yet. 어쨌든 what is popular is not always right. 똑같죠? what is right이 주어입니다. what is popular 주어입니다. is not 동사입니다. is not 동사입니다. always 부사입니다. popular입니다. 형용사입니다. always right 부사입니다. 형용사입니다. 완벽하게 스트럭처가 똑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아인슈타인의 글들을 제가 보니까 컴파운드 센텐스를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컴파운드 센텐스는 10% 정도는 쓰는 게 좋다고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심플 센텐스 40%, 컴플렉스 센텐스 40%, 컴파운드 10%, 컴파운드 컴플렉스 10%. 왜냐면 베리에이션 차원에서 심플하고 컴플렉스만 쓰는 것은 좀 지겨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필 제가 아인슈타인의 글들을 보다 보니까 느꼈는데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컴파운드 이런 식의 문장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필 또 그 문장을 썼을 때는 완벽하게 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패러를 하겠습니다. 과연 아인슈타인이 이 패러리즘이라고 하는 원칙이 그때는 나오진 않았는데 100년 전에는 이 스타일 가이드를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을 보면 거의 1950년 이후로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스타일 가이드가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인슈타인이 쓴 글을 보면 후대의 저자들이 만든 원칙을 이미 그전에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걸 느낀 거죠? 이렇게 써야 글이 명료하다는 거. 컴파운드 센터를 쓴 걸 보면 다 이런 식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글을 아주 명료하게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뭐 인류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다 그렇지만 and 말고 but, or, for, no, yet, so 다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correlative conjunction입니다. 바로 이 correlative conjunction이 또 이 팬보이스가 갖고 있는 이 inherent deficiency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보면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고 클리어해지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브래킷을 걸어버립니다. and라고 그냥 쓰지 않고 both A and B, not only A but also B, at once A and B alike, B as well as A. but 대신에 not A but B, not so much A but B 또는 A as B, O 대신에 either A or B, no 대신에 neither A nor B 이런 식입니다. 앞뒤의 스트럭처를 그러면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예문을 볼까요? Fernando Torres입니다. was a wonderful person as well as a great football player. as well as가 바로 and의 variation입니다. and 대신에 as well as 브래킷을 걸었습니다. 그냥 and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as well as를 쓰면 좀 더 글이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앞뒤에 볼까요? 완벽하게 이것도 관사, 형용사, 명사, 관사, 형용사, 이걸 묶어가지고 명사구 이렇게 되죠. 그래도 여전히 99점짜리 거의 완벽하게 그래머티컬 스트럭처가 리피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패리즌입니다. 비교를 할 때 비교하는 대상이 문법 구조가 같은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Matthew writes better than I do 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죠? Matthew와 I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I라고 안 쓰고 me라고 써봐요. 그게 어떻게 되죠? me는 목적격이 되죠? 주어와 목적어를 비교하는 식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근데 뭐 me라고 써도 독자가 오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비록 문법 구조는 리핏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근데 만약 Lina loves Kay more than he does. 여기에 만약에 he가 아니고 him이라고 쳐봅시다. 그때는 뭐 하게 되죠? 왜? him이 또 목적격이니까 me처럼 비교하는 대상이 목적어가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케이크랑 him을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나는 케이크를 사랑하는데 자기 남편보다 더 케이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의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의도해서 글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 본다면 당연히 그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 남편도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나도 케이크를 엄청 좋아해. 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랑 비교돼야 돼요. 그러니까 he가 나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He does는 뭐죠? loves cake. He loves cake 하는 것보다 자기가 케이크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따라서 격을 맞춰야 됩니다. 목적격인지 주격인지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do를 썼고 제가 does를 썼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repeat 했을 때 좀 더 글이 명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요 세 가지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예외적으로. Jane is smarter than her math teacher. 이 문장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문법 구조를 리핏하는 것뿐만 아니고 카테고리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하는 대상이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Jane is smarter than chimpanzee. 이상하죠? Jane이랑 침팬지랑 비교를 해요? 비교 대상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죠? Jane is smarter than I am. 그러면 human intelligence 이렇게 되니까 명쾌해지죠. Jane is smarter than her math teacher. 이렇게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게 사람이 아니고 엉뚱한 게 나와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다르니까. 이런 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Ice cream is more delicious than beef steak. 아이스크림을 beef steak랑 비교하고 있네요. 메인 코스랑 디저트를. 이상하죠? Ice cream is more delicious than chocolate cake. 디저트랑 비교를 해야 카테고리가 맞겠죠. 오늘 주제는 그래서 글을 어떻게 해야 명료하게 쓸 것인가 그 원칙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10가지와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세 내가 스스로가 글을 명료하게 쓰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우선 명료하게 해야 된다. 다음 시간에는 이 10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가 만든 문장 말고 인류학자들이 아인슈타인, 괴테, 셰익스피어 시 말고
아카데믹한 글에서 이들이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지 예문을 좀 많이 가져와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